네, 잘 보이시나요, 이거? 네. 네네. 그래서 네. 아, 저 녹화 안 되고 있어요. 아, 되고 있는 건가? 네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연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카이스트 주재걸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하고 있는 형준하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디퓨전 모델을 지금 이제 읽어본 논문이 이게 두 번째인데,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좀 바로 잡아주시고 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번에 읽었던 게 첫 논문이 이제 디퓨전 DDPM, 네, DDPM 논문이고, 그래서 네,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근데 이제 이미지 생성 측면에서 어떤 샘플 퀄리티를 높인다기보다는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왜 이거를 향상시키면 좋은지에 대한 이제 저는 좀 별로 감이 없었는데, 일단 이 저자들이 일단 말하는 이제 컨트리뷰션 그리고 모티베이션 같은 거는 이제 보면은 어 이제 간을 제외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간을 좀 많이 보던 학생이어서 좀 간에는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계산을 따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좀 생소했는데, 보면 이제 간을 제외한 다른 생성 모델은 이제 라이클리후드 매트릭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적화시키면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좀 더 잘 잡아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좀 향상시키면 이제 샘플 퀄리티도 같이 올라간다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안 좋다고 해서 질문이 네네. 있는데요. 네네. 향상시킨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네가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기준으로 이제 값을 낮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안 좋다고 해서 샘플 퀄리티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왜 이 DDPM의 이 라이클리후드가 안 좋은지, 다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비해서 안 좋은지를 어, 파악해보고, 그 과정에서 뭐 DDPM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얘가 뭐 어떤 한계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모티베이션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DDPM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포워드 프로세스가 있고 리버스 프로세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포워드 프로세스, 즉 이제 그 어, 노이즈, 아니, 이미지에서 노이즈로 가우시안 아이소트로픽 노이즈로 가는 그 과정에서 각 스텝마다 더해주는 이제 그 노이즈들의 베리언스 값들이 있었고, 그 베리언스 값을 저희가 그 베타 T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베타 T 어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 즉 반대로 가는 과정에서도 각 스텝에 베리언스를 그냥 베타 T로 고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때도 베타 T로 이제 고정을 하고 어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도 이게 DDPM이 잘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베타 T 리버스 프로세스의 베리언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빼줘야 되는 노이즈의 베리언스는 베타 T가 아닌데 왜 이거를 베타 T로 둬도 잘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빼줘야 되는 베리언스는 이 베타 틸다 T거든요. 틸다 베타 T인데 이 값과 그냥 DDPM에서 사용한 이 값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X축이 디퓨전 스텝이고 Y축이 이제 틸다 베타 T를 베타 T로 나눠준 값인데, 보시면 이제 그 대부분의 스텝들에서 거의 1에 가깝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상 베타 틸다 T와 베타 T가 거의 대부분의 스텝에서 같은 값이다. 그래서 뭐 이 조금 더 복잡한 이 트루 베리언스를 쓰든 혹은 그냥 우리가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썼던 베리언스를 쓰든 그냥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냥 베타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좀 DDPM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저기 코멘트 달아놓은 거 혹시 네. 답변 좀.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그마,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르긴 하는데,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모델 자체에, 네트워크 자체에 어느 정도 익스프레서빌리티를 줘서 좀 유연성을 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정확히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 해당 논문에 이제 3페이지 첫 줄에 보시면 혹시 논문 그 지금 열 수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네, 열었습니다. 네, 그 3페이지 첫 줄에 보시면 그 이제 어퍼 로어 바운드 이거 말씀하는 네네네, 거죠. 그 부분이 사실 뭔가 어떤 이 초이스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뭔지 궁금했는데 이거 보려면 2015년 논문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레퍼런스가 어, 거기 달. 그러면 그쪽을 제가 다음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어가지고 뭔가 어, 네, 네, 그, 정확히는 네, 답을 못 드리겠네요. 네. 네, 저 포스테리어도 뒤집힌 거죠.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이거요? 네, T-1이랑 T랑 자리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아니군요. 네. 원래 반대였던 것 같은데. 저거는 백월드 프로세스라서 반대인 거 아니에요? P가 반대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코멘트 달 때 잘못 봤거나 수정이 된 제가 거. 이거 오늘 아침에 바꿨습니다, 상현님. 아, 네네.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베타 T를 써도 그냥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DDPM에서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DDPM은 이제 그 심플 로스 텀을 쓰죠. 그래서 이게 variational lower bound랑은 좀 약간 그 수정이 된 variation lower bound에서 약간 수정이 된 텀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이제 variational lower bound 실제 텀을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거를 각 스텝별로 이제 이렇게 좀 쪼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거의 마그네튜드를 쭉 플랫을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스텝이 이렇게 커질 때 로스텀 그 마그네튜드를 이렇게 플랫을 한 건데, 보시면 처음 몇 스텝에 이제 마그네튜드가 거의 이 로스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이 얘네들이 매우 큰 값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variational lower bound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 텀 자체를 저희가 어,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저희는 DDPM에서 보면 이제 이거를 최적화시키지 않고 이거의 변형된 텀인 이제 L심플을 최적화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variation lower bound에서 나온 이 로스 얘를 직접적으로 최적화시킨다면 좀 더 좋은 이제 그 likelihood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자들은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앞에 몇 스텝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최적화시키려면 이제 L심플 말고 이 얘네를 직접 최적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LT-1 이 텀을 보시면
우리의 이 네트워크가 이제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트루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에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포스테리어 텀은 이제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얘도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그래서 민과 그 이제 베리언스를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베리언스를 여기서 이제 시그마 세타 이 텀으로 저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를 이제 트루 베리언스 베타 틸다에 이제 정확히 좀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야 우리가 이 텀을 이 LT-1 텀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베리언스 텀을 리그레션을 하고 싶은데 다시 이 베타 이 그래프로 보면은 이제 이 값들이 좀 매우 작거든요. 그리고 매우 약간 서틀해서 이제 얘네들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이제 뭐 리버스 프로세스나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막 뭐 이미지가 완전히 콜랩스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굉장히 정교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 이 정교하고 또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 알맞은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자가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그 스케일에서 일단 얘네들을 리그레션 해보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로그가 붙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리그레션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된다고 알고 있는 지금 DDP에서 잘 된다는 게 증명이 된 베타 텀과 이제 트루 베리언스인 틸다 베타 얘네 두 개 사이에 그 인터폴레이션을 하자. 인터폴레이션 하는데 그 로그 스케일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측해야 되는 건 이 V라는 스칼라 이 한 숫자만을 이제 그 예측을 하자라고 이제 저자들이 제안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이 V라는 게 0에서 1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네트워크에 좀 더 그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 V는 아무 값이나 출력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확인했을 때 이 V라는 애가 0과 1 사이에만 이제 그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베리언스를 리버스 프로세스의 베리언스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얘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위에서 보는 이 베리에이션을 로어 바운드를 좀 더 잘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들었던 의문은 이제 아까 상윤님이 말씀하셨던 그 네. 사실 그 리버스 프로세스의 그 베리언스가 트루 베리언스가 이제 그 베타 베타 t인데 얘로 그냥 하면은 왜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이 사이에 어딘가의 값을 주고 어떤 자유도를 이렇게 줘야 얘가 좀 더 잘 하는지 뭐 그런 게 사실 좀 정확히 논문에 언급이 안 되어 있었고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봤던 그 논문 3페이지에 있던 이제 그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 이게 정확히 뭐 설명이 안 돼 있고 언급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2015년 논문 첫 이제 디퓨전 모델 논문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네네. 저자가 근본적 근거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베타 틸다가 다 잘 되니까 그 사이로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왜 안 써졌지? 네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측한 건 그 리버스 프로세스는 결국에 그 그걸 가우시안으로 둔 게 결국에 하나의 그 어프록시메이션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네. 이게 뭐 완벽한 그 트루 베리언스라고 하지만 베타 틸다가 이게 완벽한 이제 어떤 값이 아니고 뉴럴넷에 조금의 자유도를 줄 때 좀 더 잘 되는 좀 더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를 잘 모델링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프 보면서 든 생각이 값이 거의 0에 가까운데 어, 그러면은 0으로 두고 해도 별 차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t가 좀 클 때는. 아, 이 밸런스 말씀이시죠? 네. 근데 베리언스를 안 쓰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별 차이 없나? 뭔가 컴퓨테이션이 좀 줄어들게 할 수 없나? 그래도 뭐 비슷하긴 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스텝을 건너뛰어서 바로 샘플링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그 T-1을 만들어야 T-2를 만드는 건 똑같긴 하죠. 네, 근데 거의 0에 가까운 게 네. 인상. 아, 네. 베타 T를 근데 안 쓰는 거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 이제 계속해서 일정한 수준의 그 스케일과 베리언스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가우시안의 민 부분에는 그 이전 스텝의 거에 이제 1-베타를 곱해줘서 지속적으로 이제 줄여주잖아요. 포워드에서요. 그냥 베타랑 그 밀이랑 스케일이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뒤로 갈수록 이제 지수적으로 점점 줄어들으니까 당연히 이제 베타는 0이 가까워지는 거고, 그런 거 이제 정교한 이미지 만드는 건데, 그게 아예 없으면은 뭐 그 스텝 이후로는 항상 같은 걸 만드는 거니까 쓸모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같은 거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죠? 어, 베리언스가 베타가 지금 0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수식이 위해서. 잠시만요. 음, 음. 베타가 0이면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항상 같은 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포워드 아닌가요? 리버스에서요. 포워드에서는 아닌가요? 아, 네네. 제가 좀 헷갈렸네요. 제가 안 쓴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냥 리버스에서 샘플링 할 때만 그냥 0에 음, 가까우니까 0으로 둬버리는 아, 네. 그런 의미였는데, 네,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 약간 그 생각이었어요. 저 베리언스를 샘플링 할 때 안 쓰면 디터미니스틱해지니까 뭔가 샘플링 연산이 아니니까 그러면 뭐 한 방에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네. 근데 비슷한 실험을 하거든요, 저자들이. 그러니까 아예 안 쓰는 거 아니고 몇 스텝씩 건너뛰면서 이제 아, 샘플링하는 뭐 그런 걸 하는데,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뒤에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별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DDPM과 똑같이 이제 L심플텀을 이제 이분들이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L심플텀이 확실히 이제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그 Variational Low Bound를 직접적으로 그 최적화시키게 되면은 얘가 이제 likelihood는 향상이 되지만 이제 이미지 샘플 퀄리티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쓰는 이제 하이브리드 로스를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학습의 안정성도 훨씬 더 올라가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라이클리후드가 많이 향상이 되면서 그 FID도 이제 그 FID 스코어도 이제 DDPM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노이즈 스케줄을 조금 바꾸는데요. 보시면 이제 기존의 DDPM 같은 경우는 포워드 스텝 그리고 포워드 프로세스 그리고 리버스 프로세스 둘 다 이제 그 베타를 저희가 같은 베타를 쓴다고 하는데, 이제 이 베리언스인 베타의 이제 스케일을 t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리니어하게 증가시켜주는 그런 스케줄링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t가 커지면 커질수록 베타가 이제 계속 리니어하게 커지는 그런 세팅이죠. 근데 이게 리니어하게 커진다는 게 실제로 이제 이 그림으로 보면은 어, 후반부로 가면 이제 노이즈가 너무 이제 커지게 돼서 사실상 이제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뭐 한 4분의 1 정도만 어떤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그 뒤로는 거의 이제 랜덤 노이즈에 가까운 프로세스들이 대부분의 스텝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학습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이고, 모델도 이렇게 노이지한 세팅에서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얘를 이 아랫줄, 아래 로우처럼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노이즈 스케줄링으로 이제 바꾸자라고 제안을 하고요. 근데 그 레졸루션 낮으면 더 잘 되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더 잘 안 되는 이유. 레졸루션이 낮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픽셀들이 이제 픽셀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노이즈가 조금만 더 더해져도 이런 현상이 좀 더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하이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어, 같은 양의 노이즈를 더해줘도 좀 이미지의 형체가 좀 더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노이즈 스케줄을 이제 일단 알파 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알파 바라는 거는 이제 그 알파 제로부터 알파 1인가요? 알파 1부터 알파 현재 알파 t까지 쭉 이제 곱해준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그 각 알파 텀은 이제 1 마이너스 베타 t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알파 t가 이제 클수록 베타가 작고, 즉 베리언스가 작고, 그다음에 알파가 작을수록 이제 베리언스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리니어 이거를 보시면 기존에 이제 그 BDPM에서 썼던 건데, 이제 베리언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는 거죠.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이 코사인 텀을 이제 그 해당 저자들은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베리언스가 스무드하게 좀 느리게 증가하는 어떤 이제 그 스케줄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사인 제곱 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어떤 수학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다고 이제 저자들이 밝혔고, 그래프 모형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좀 보기에 좀 적절해 보이는 그런 이제 함수를 설정을 했다라고만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근데 네네. 알파 바를 저렇게 정의하고 저기서 이제 베타를 구한다 뭐 그런 거. 알파 바를 저렇게 바꾸기 위한 베타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저희가 포워드 스텝,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보면 알파 바로 직접 계산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굳이 베타로 변환시켜 줄 필요는 없고 그냥 이 값으로 그냥 이제 계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샘플링 할 때도 그렇고 베타를 그러면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는데 알파도 쓰지만 베타도 텀도 있네요. 근데 베타는 이제 그냥 구하기 쉬운 게 이제 알파 바에서 이제 알파 t 바 나누기 알파 t 마이너스 1 바를 하면은 이제 알파 t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1 마이너스 하면 네, 되는구나. 알파가 이제 1 마이너스 베타 t니까 그거를 네. 1 마이너스 알파를 해주시면 베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치환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케줄링을 바꿨다라는 게 두 번째 방식이고, 세 번째 방식은 이제 그레디언트 노이즈인데요. 사실 이거는 좀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 게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로스, 아까 설명드렸던 하이브리드 로스에는 사용이 되질 못하고 이제 뭐 이 베이션을 로어 바운드 로스에만 썼을 때 이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기존에 문제 중 하나였던, 뭐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관찰 결과 중 하나였던 이제 그 베이션을 로어 바운드 로스의 각 스텝별 텀의 이제 매그니튜드가 크게 다르다. 이 문제로 기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작은 스텝이 샘플링 돼가지고 예를 들어 뭐 한 스텝 뭐 10 정도를 이제 10 정도에 해당하는 로스텀을 이제 저희가 옵티마이즈를 시키면 이제 전체적인 로스가 확 줄어들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엄청 값이 크니까. 근데 반면에 뭐 한 스텝 3000 정도가 샘플링 돼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최적화 시키는 중이면 반대로 얘네 그 큰 애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로스가 갑자기 확 튀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스 그 줄어드는 걸 보시면 이제 굉장히 지그재기 현상이 엄청 심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좀 어떤 스무딩을 해주기 위해 초록색 선처럼 임포턴스 샘플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임포턴스 샘플링은 이제 수식은 다음과 같고, 이거를 좀 이제 의미적으로 풀어보자면 각각의 로스텀을 이제 그 로스텀의 이제 사이즈에 비례하도록 이제 그 나누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로스텀들의 매그니튜드가 비교적 일정해지는 거죠. 일정해지는 거고, 다만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리스케일을 해주는 대신에 이 t가 샘플링 되는 그 확률을 그 pt에, 그러니까 그 이 로스텀의 사이즈에 비례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원래 사이즈가 컸다면 얘가 좀 더 많이 샘플링 되도록 이제 해주는 거고요. 대신에 그 이제 각 로스 스텝들 간 로스텀들의 이제 사이즈는 대부분 비슷하게 리스케일링 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포턴스 샘플링이라고 하고,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뭐 하나는 한 번은 이제 뭐 굉장히 큰 로스를 줄이다, 한 번은 작은 로스를 줄이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튀는 그런 현상을 좀 이렇게 스무딩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방식이고. 그 로스가 큰 T에 대해서는 네네. 쪼갠 다음에 여러 번 하겠다 뭐 그런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PT가 프로베빌리티인 줄 알았는데 로스의 크기면은 저게 저 PT를 어떻게 구했는지가 좀 그냥 노멀라이즈 하면 probability가 이제 맞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비례하니까 뭐 이제 크기에 비례하는 어떤 이제 마지막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지 않을까, 0과 1 사이로. 네네. 네. 0과 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 그 각각의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에서 인덱스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 로스 텀을 계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로스가 노이지에서 문제가 뭐라고 했죠? 로스가 노이지하면은, 그러니까 로스가 노이지한 문제는 이제 보시면 그냥 성능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그재깅 현상이 심하면 이제 최적화하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학습도 언스테이블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만 해도 VLB 로스가 확 떨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파란색과 초록색 선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스테이블한 거를 네,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훨씬 더 로스 자체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리조트를 보면은 네. 그리고 한 가지 언급 안 한 게 있는데 또 저자들이 하나 더 실험을 한 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그 타임 스텝을 4배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0 스텝을 하면은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랑 FID도 조금 이제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그 노이즈 스케줄링을 더하게 되면은 네. 추가적으로 이제 NLL과 FID의 게인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까 언급했던 점인데 이제 그 variational lowering 바운드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likelihood term 같은 경우는 이제 좋아지지만 반대로 이제 FID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Lsim플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Lsim플과 variational low bound를 함께 사용한 이 하이브리드를 보면은 이제 NLL 텀도 개선이 되면서 이제 FID도
좀 리즈너블한 값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아래 거를 보시면 이제 하이브리드를 쓰면은 이제 NLL도 이제 잘 나오면서 FID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근데 뭐 이 샘플을 봤을 때 좀 그렇게 성능 이게 뭐 큰 컨트리뷰션이 있는 건지 사실 저는 잘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줄이는 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태스크인지도 뭐 사실은 잘 감이 안 오긴 하는데 저거 다른 분한테 들은 건데 네네 저희가 만 해갖고 저희는 FID만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가지고 음성 만들고 뭐 이럴 때는 NLL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아, 제너럴하게 성능을 볼 때는. 그렇군요. 네. 근데 결국에 이게 샘플 퀄리티가 안 좋으면은 뭐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근데 저도 네. 이미지밖에 몰라서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면 결론적으로 라이클리후드를 많이 향상시킬 수 있고 FID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이제 이미지넷에서 이제 한 건데 이게 이미지넷에서 레이블을 하나도 쓰지 않고 가는 이제 이게 안 되는데 잘 안 되는데 거의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레이블을 하나도 쓰지 않고 어쨌든 FID 19.2 이게 굉장히 괜찮은 수치인데 이거를 달성했다는 게 좀 약간 놀라운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모델들과도 이제 비교를 해봤고 이제 그래서 기존의 DDPM이 이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고요. 그래서 3.77에서 3.53까지 이제 개선을 시켰고 이게 뭐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제 스케일을 보시면 이게 뭐 0.1이 굉장히 큰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많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공격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스텝을 4,000까지 늘렸다고 위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샘플링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겠죠. 왜냐면 트레이닝 시킨 스텝에 맞춰서 샘플링도 이제 4,000 스텝을 가져가야 하니까. 근데 이제 이 하이브리드 로스를 통해서 이제 학습시킨 이제 이 모델의 장점은 저희가 이제 그 타임 스텝에 따른 이제 이 베리언스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거를 이제 베리언스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 장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 샘플링을 할 때 스텝을 임의로 이제 좀 건너뛰어도 이게 어느 정도 잘 된다는 게 샘플링이 잘 된다는 게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스텝을 뭐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갔다면 그래서 뭐 100까지 이제 스텝을 갔다면 얘는 뭐 10 단위로 뭐 1,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텝들을 가져가면서 샘플링을 이제 10스텝씩 건너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도 얘가 어느 정도 괜찮은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초록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초록색 선은 이제 그리고 X축을 보시면 샘플링 스텝이고 Y축이 FID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샘플링을 해도 한 100스텝 정도만 샘플링을 해도 이제 기존에 이제 4,000 스텝으로 학습된 모델인데 100스텝 정도만 샘플링을 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위에 보니까 건너뛸 때 뭔가 베리언스 처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19번 식이 무슨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보셨던 그 리버스 프로세스의 이제 true variance 값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스테리어 식의 이제 variance 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forward 프로세스의 variance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얘랑 얘를 인터폴레이션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가 V를 뽑아내면 V 곱하기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V 물론 로그 스케일이긴 하지만 1 마이너스 V 곱하기 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시그마 베리언스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기 automatically be rescaled 저거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오토매티컬리라는 게 저희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V를 출력해서 얘네 둘 사이에 어떤 리스케일링을 한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저는 뭔가 막 그런 의미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 만약에 4ton으로 학습시키고 샘플할 때 t를 100으로 두면 베리언스가 뭐 알아서 리스케일 된다던가 그런 건 아닌가요? 아,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의로 저희가 건너뛴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텝을 쭉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4천 리버스니까 4천부터 뭐 3,999, 3,998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10씩 건너뛰어도 예를 들어 4천을 뭐 3천 그러면 3,990에 이제 그 베리언스를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10씩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그래서 샘플링 하는 이제 그 스텝의 수를 줄이는, 네, 음, 그런,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샘플링 스피드를 이제 이렇게 향상을 시켰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논문 리뷰였고요. 네, 좀 약간 탐탁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혹시나 좀 알게 되신다면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너뛰는 부분이 조금 아직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샘플링 이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T0을 넣고 그러면 만약에 T가 1000으로 학습을 했다고 하면 샘플링 할 때 모델에 1000을 넣으면 X 999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그냥 T 만약에 800을 넣는다. 그러면은 그게 건너뛰어지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T는 800이 들어가는데 X 999가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모델이 어떻게 하는 거지? 약간 이런 혹시 이해 아, 가셨나요? 네네. 근데 이제 DDPM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4천이라고 해서 1000 스텝을 했다 해서 1000 스텝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만 해도 이제 샘플 퀄리티가 나온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 이유가 이제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노이지한 어떤 구간에서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나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나 사실상 모델 입장에서는 어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을 좀 건너뛰고 약간 이렇게 퐁당퐁당 샘플링을 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DDPM보다 하나 발전이 된 게 어쨌든 그 우리가 리버스 프로세스에 그 빼줘야 되는 노이즈의 그 베리언스를 좀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음, 이 과정을 좀 더 잘한다. 네. 근데 뭐 여기 어떤 뭐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든 근거는 이거 같아요. 얘 이제 우리는 익스플리시트하게 어떤 베리언스를 예측을 하니까 샘플링을 좀 덜해도 얘가 잘 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좀 더 찾아봐야겠네요. 네.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라지 T에서 시작해서 입실로 세트한 만큼 계속 움직여서 X0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PX 상에서 봤을 때. 네네. 네. 근데 그 스텝을 줄이려면 스텝 사이즈를 키워야지 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스텝 사이즈에 해당하는 베리언스고 그래서 베리언스가 알아서 그러니까 200 스텝을 건너뛸 거면 베리언스가 한 200배는 커져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인데. 음,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그 T를 이제 좀 네. 아니면 T 좀 더, 마이너스 1에 100을 넣고 T에 뭐 200을 넣는 식으로 해서 베타를 자동으로 좀 크게 만드나?
네네. ST가 이제 뭐 건너뛰고 싶은 스텝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상윤님이 말씀하신 게 맞지 않나.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논문이 약간 그러네요. 약간 그 아까 인터폴레이션도 그렇고 되게 설명을 잘 해놨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현상을 그냥 관찰하고 그거를 땜빵하는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저도 그래서 뭔가 DDPM을 읽었을 때의 그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이것저것 해보면서 그냥 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 정도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